오늘은 그 한국 고대 미술의 시원과 원형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예술 앞서 시간에 고대 음악, 고대 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인데 고대 예술은 이제 종합예술이잖아요. 그것이 음악이다, 문학이다, 미술이다, 무용이다 이렇게 분화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통합적인 것이 고대 예술의 특징인데 그러한 종합예술로서의 원형질은 전부 다 그 태양 숭배의 사유에서 그 원형질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노래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러한 말 자체가 태양을 지칭하는 말에서 분화된 것이고, 또 춤이라고 하는 것도 무용도 신을 기쁘게 하는 몸짓, 그것은 다시 바로 솔개의 그 몸 동작, 솔개가 신조니까 신조의 그 유유한 날개짓, 그것이 고대 무용의 원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고대 미술인데, 미술의 시원은 그 원형질이 다른 그 무용이나 음악과 같이 역시 태양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대 미술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물질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미술은 어떤 그 유물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톡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이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빗살무늬라고 해서 이것을 시옷 빗살무늬, 이것이 마치 머리 빗는 빗과 같은 살과 같다 해서 젊은, 그래서 이 치읓이 아닌 시옷 빗살무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 학계의 학설인데, 그것은 직물적 명칭이고 이 문양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면서 우리 미술사, 우리 문화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유물에 대한 해석부터 똑바르게 해석해야 미술이건 문학은 그 원리가 바로 선다. 발을 정자, 정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옷 빗살이 아니라 치읓 빗살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곧 태양의 빗살을 상영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삼각형, 이것은 태양의 광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유는 우리 민족이 천손족이다 보니까 전부 그 태양 숭배의 사유 세계에서 배태돼 가지고 전개가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다른 문화의 양상도 다 태양 숭배의 공동 사유에서 전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유물로서 이러한 빗살무늬가 처음에 나타나고, 그 위에 이러한 덧무늬톡이라고 해서 통영에서 나온 통영 연대도의 7호 폐총에서 나온 이런 토기도 보면은 이것은 홈을 파가지고 새긴 것이고, 이거는 무늬가 빗살 무늬가 튀어 올라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덧댄 무늬다 해서 덧무늬라고 합니다. 덧무늬 톡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법의 기술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늬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상징성을 해석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빗살무늬나 이러한 덧무늬의 이러한 무늬나 다 그 상징하는 의미는
태양의 빛살을 상징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사시대의 처음 나타나는 문양의 상징 의미는 태양의 빛살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로서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개의 껍데기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뜬 것인데, 이 조개 모양도, 이 조개라는 것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이 모양도 역시 빛살 무늬를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중요한 포인트는 고대 미술을 얘기할 때 고대 미술의 시발이 뭐냐? 제 생각은 그 문양에서 짚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양이 뭐냐? 요걸 다시 말할 때 문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다. 또 정신활동의 소산이다. 의식의 반영, 정신활동의 소산이기 때문에 최초로 나타나는 문양을 미술이나 이런 것의 원류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문양의 시원을, 이 빛살문이 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문양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술의 원류로 잡고 이 해석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의식, 무슨 의식? 태양 숭배 의식. 왜? 우리가 천손족이므로. 그래서 태양 의식의 반영이고 정신활동이다. 또 창조적 미화 활동의 결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현실적인 기원을 의탁하는 일종의 주술적 대상이다. 이러한 것이므로 문양에 대한 해석부터 바로 하자, 이거예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문양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문양의 해석에 입각해서 우리의 이러한 문양, 신석기 시대의 문양들을 해석해 보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한국 문양의 시원이 지금 봤을 때 머리 빗는 빛살이 아니라 태양 숭배의 빛살이다 하는 것이 증명됐지 않습니까? 이 빛살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미학이다, 이 말이에요. 밝음의 미학임과 동시에 이것이 한국 추상회화의 원형이다, 이거예요. 빛살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추상이지 구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살 무늬가 바로 한국 추상회화의 원형이고 시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살 무늬라는 것을 생산해낸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최초로, 세계 최초로 추상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5,000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000년 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는 한 7,000년 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럼 7,0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추상회화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오늘날 미니멀 아트니 뭐 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이제 획인데,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 문화에 대한 미학적인 이론을 처음으로 전개한 사람이에요. 비록 일본인이지만 그거 하나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야나기 무네요시의 훌륭한 공적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 미학을 최초로 전개하고 정립한 이론에
수정을 가할 것은 가하고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야나기 문헤요시는 한국미학을 짚어낸 것을 선이라고 했어요. 선. 야나기 문헤요시 이전에 한국미학을 선이라고 짚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야나기 문헤요시의 한국미학을 선이라고 딱 추출해낸 이 견해는 탁월해요. 그걸 인정하되 그 선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하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또 그 선에 대한 상징성을 다르게 해석하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즉 야나기 문헤요시는 한국 미학을 선에 두고 선의 미라고 하고 그 선의 미가 상징하는 것은 한과 비애의 미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한과 비애의 미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야나기 문헤요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곧 앞에서 봤다시피 바로 토기 문양은 빗살이니까 빗살문이다 말이요. 빗살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손적인 우리 민족의 태양숭배 사상이 반영한 것이고 그것은 그 시대 원시 종교의 주술적 의미를 담아낸 언어적 부호, 인간이 간절하게 갈망한 이 신의 고유어가 살이지 않습니까? 살. 우리 고대 문화가 전부 그 시원은 신에께서 배태되는데 신이란 말은 이거 한자 말이란 말이에요. 한자 말 신이 요즘 모든 문화의 원류로 이제 잡는데 이 신자에 대한 고유어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한자 말인 신으로 표현되기 이전에도 우리 민족이 신으로 여겼던 대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자 신이 진짜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 신의 대상이 뭐냐? 그걸 지난 시간에 쭉 제가 풀었던 태양이다. 해다. 해. 그것을 언어적 말로서는 살이고 날이고 불이고 이러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그것은 언징이고 그것을 또 물징으로 나타낼 때는 그것이 빗살이다. 그 빗살은 태양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생명의 탄생인 남자의 에너지로 나타났을 때는 남자의 생식기구인 불의 알, 곧 그것이 불알이다. 이러한 것을 신자로서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중간부터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간에부터 전개되는 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시고 하는데 이해를 하시려면은 강의를 초반부터 쫙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제가 초반부터는 신의 세계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이 신의 세계를 이해해야 우리 고대 미술의 원형질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는 바로 신의 기호이자 신의 문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듭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빗살무늬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것을 평면으로 환치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별표 모양과 같은 태양문이 된다. 그래서 이 태양문의 이것들은 야나기 문헤요시는 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선이 아니고 이것을 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획이다 하는 것은 서예에서 말하는 획이에요. 획과 선을 분류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예에서
먹을 푹 찍은 붓이 출렁거리면서 긋는 그것이 회기예요. 그래서 회기라는 것은 부피와 면적이 고르지 않지요. 굵었다 가늘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흔들리고 리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많지요. 그러나 반대로 선이라는 것은 부피와 면적이 없이 일률적이에요. 흔들림도 없고 리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 선과 획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암각화 같은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것이 이런 성격의 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성격의 획이겠습니까? 원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획이죠.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자를 대고 긋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은 붓으로 이렇게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시적인 고절미가 있어요. 고절미. 그런가 하면은 선은 자를 대고 긋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조하고 세련되었지만 디자인이나 설계할 때 긋는 것은 선이에요. 그러나 서예할 때 붓으로 치는 그것은 선이 아니라 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서예를 선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것은 글씨의 획이지 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획과 선은 그 성격이 확연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예술은, 미술은 이 획에서 출발하지 이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미를 선의 미라고 한 요것은 짚어내긴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죠. 선의 미다. 그렇기 때문에 야나기 무네요시의 선의 미, 또 그 선의 미라는 것은 한과 비애의 미라고 그 상징을 해석한 것은 우리 민족 미술에 대한 본원적인 해석을 잘못 짚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비판을 이와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한국미의 성격이 한과 비애에 있다고 규정한 주장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체념과 실망의 부정적 정신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 있을 때, 일제하의 그 질곡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가진 정서는 한과 비애에 있다. 그래서 늘 짜고 눈물 흘리고 슬픔에 젖어 있고 체념하고 도전할 용기를 잃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정적 정신구조를 어린아이 때부터 내리에 심어주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도전할 어떤 생각을 못 가지고 늘 우리는 글렀어. 망했어.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있으면 그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새롭게 수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정돼야 되느냐? 선이 아니라 이것은 획이고, 획은 어디서 왔느냐? 태양의 빛살이라는 것에 왔다. 빛살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두움의 패배의 그런 미학이 아니고 밝고 환한 광명의 생명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패배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광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냐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어떤 개념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한국 미학의
본 원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알고 해석해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상과 비애에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구조, 의식구조를 패배의식 속에 젖어들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정신적 교육, 또 문화적 생산을 위한 에너지 창출, 이런 것에서도 반드시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빗살무늬 말고도 춤에서 무천, 영고, 동맹과 같은 것이 있었고, 이 원시 예술의 무천, 영고, 동맹은 신과 함께 마시면서 기쁨의 경지에 도달하는 술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신과 함께 기쁨의 몸짓을 하는 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시 종합예술을 이루는 요소들인데,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하는 말에서 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해서 잘 아시겠죠? 술, 해의 고유의 살에서 술이 나왔고, 노래, 태양의 고유의 날이 놀로 바뀌면서 노래, 춤, 이것은 춤의 기원, 이 춤만 말하면은 언뜻 태양이라고 연결 안 됩니다만, 춤의 원형이 뭐냐? 이거는 신조, 솔개의 날개짓이 춤이거든요. 그래서 솔개의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장수무, 소매가 긴 춤, 살풀이 춤을 출 때 소매를 더 길게 해가지고 노울노울 추는 것은 솔개의 날개짓을, 솔개가 저 창공에서 유유히 날개짓하는 그 신조의 몸짓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까마귀가 아닙니다. 까마귀와 같은 짤막한 날개가 아니라고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까마귀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좀 저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하고 해보고 싶어요. 왜 자꾸 까마귀라고 주장하는지. 고구려 벽화에 까마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대의 벽화를 잘못 표현한 어떤 잘못 짚은 것이지, 그것도 까마귀라고만 얘기할 수 없지요.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까마귀입니까? 솔개도 검지만. 우리는 어떻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짚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이고 정확하고 바른 문화적 요소를 모을 것이냐 하는데 유념해야 됩니다. 무천, 영고, 동맹, 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고대 예술 원형 아닙니까? 이것은 술과 노래와 춤,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뭐냐? 흥이고 멋이고 웃음이고 해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슬픔과 비애와 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바로 흥이고 멋이고 웃음이고 해학이다. 우리 민족성은 그래요. 오늘날 보세요. 그 곳곳에 있는 노래방, 이건 우리 민족성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흥과 멋과 웃음과 해학이 넘치는 민족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곳곳 마을마다 골목마다 노래방이 그렇게 넘치도록 있으면서 흥겹게 노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경제적인 힘과 함께 이러한 끼가, 민족적 예술의 원류가 넘쳐서 오늘날 한류의 본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이러한 기운이 없었으면 이 오늘날의 한류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날 한류가
슬픔과 비애의 의미입니까? 흥과 멋과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그야말로 한민족의 예술적 원천, 그것이기 때문에 한류가 나온 것이. 오늘날 이 한류는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 슬픔과 미학이 이 세계 예술을 지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민족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술적 원천으로도 작용했던 것입니다.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그 밝음의 미학, 태양의 그 밝음의 소리, 태양을 위해 하는 그 밝음의 여유있고 유유자적한 신조의 춤, 이런 흥과 멋과 풍류, 이러한 네 가지를 합친 것이 뭐냐 하면 풍류입니다. 풍류. 이 풍류라는 것이 우리 예술의 원천이 있잖아요, 또.